법원도서관 법마루 9번째 주제 컬렉션은 사례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 약 85%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중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공동주택 분쟁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마루 주제 컬렉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면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전유 부분과 대비되는 개념은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입니다. 복도나 계단과 같이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와 같은 건물의 부속시설,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부속 건물 등도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 전원의 공동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 중 일부만 공동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불리고, 그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동 소유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는 지분 비율이 아닌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전유 부분인 아파트 개별 세대를 처분할 때 그와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법정에 오게 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바로부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가게를 방문한 고객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많아지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차량 출입만 허용하고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상가 고객의 차량 출입은 제한하였는데요.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만을 위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고객의 차량 출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첫째,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건축되어 분양되었고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는 점. 둘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셋째, 아파트 구분 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한 면적을 공용 부분으로 분양받았지만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A동 옥상에 설치된 정원의 소유권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A동에 설치된 옥상 정원은 A동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 부분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구분 소유자 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정답은 A동 구분 소유자만의 공동 이용을 위한 일부 공용 부분입니다. A동의 옥상 정원은 다른 동 구분 소유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동의 옥상은 A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구조상 A동 내에 거주하는 구분 소유자는 아무런 장애 없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 A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A동 거주자에게만 개방되는 보안 출입문을 거치거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A동 옥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동의 옥상은 A동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면 주거 침입이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사는 세대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행위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공동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디까지가 공동의 소유이며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인지, 구분 소유자만의 전용 공간인지의 판단 기준이 중요했는데요. 나홀로 거주가 아닌 공동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공용 공간은 서로서로 양보하며 사용하고 각자의 전용 공간 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웃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려가 아닐까요? 앞서 살펴본 법령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법률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주제 컬렉션 코너를 방문하시면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도서 및 영상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한 도서에는 법적 분쟁의 절차와 사례를 소개하는 법률서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지켜야 할 매너와 사회적 관용을 다룬 사회 일반 분야의 교양서가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을 다룬 문학작품과 실제 공동주택 분쟁 경험을 토대로 한 에세이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배려 문화 정착을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